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배울 내용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예비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배운 내용은 고1 때 조금 더 확장해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배울 건지 간단하게 목차를 선생님하고 배운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우면 중3 1학기는 제일 처음에 제곱근을 배웁니다. 제곱근을 배우면 앞에 중학교 2학년까지 유리수를 배우거든요. 유리수. 근데 제곱근을 배우면 여기 무리수를 알 수 있어요. 무리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3에는 무리수까지 알면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를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 이까지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곱근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을 배웁니다. 자, 곱셈 공식은 사실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중2 내용이었어요. 근데 중2 때 배우고 1년 뒤에 인수분해를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곱셈 공식이 배우고 인수분해를 바로 배우니까 장점은 분명히 생겼죠. 왜냐하면 얘들은 반대관계거든요. 곱셈 공식을 전개하는 걸 반대로 하면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기억에 금방 남겠죠. 물론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단점은 너무 중학교 3학년 할 게 많아졌다. 하지만 배울 때 바로 연속으로 배우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고1 때 또 제일 처음에 고등수학 상, 그러니까 1학기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로 배우면 1년 뒤에 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 인수분해를 배운 다음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선생님은 어차피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 교육을 나왔기 때문에 뭐 근해 공식을 다 기억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을 만나도 근해 공식은 다 기억해요. 그 말은 아주 중요하고 머리에 깊이 박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웁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1학기의 큰 내용이에요. 물론 2차 함수를 배우면 그래프를 배우고 이걸 또 나중에 고1 가면 3차 함수라든지 다 좀 더 고차 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곱근을 먼저 뭔지 배워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제곱근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곱근은 뭐냐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되면 이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를 제곱해도 4가 되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가 있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제곱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는 4가 나오죠. 4.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근은 이는 제곱의 반대 개념을 보면 돼요. 제곱근은. 이게 제곱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양수의 제곱근은 당연히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4를 제곱하는 건 2, 마이너스 2개 나오니까요. 그러면 0을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 0의 제곱근은 0을 제곱해도 0, 마이너스 0을 제곱해도 0. 근데 0이란 건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똑같이 0이잖아요. 0의 제곱근은 한 개 있습니다. 그럼 음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음수 제곱근은 없죠. 물론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다, 이런 거 나온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실수를 넘어서서 복수수를 약간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이게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수는 없다라고 기억하면 편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9가 된다. 자, x 제곱해 9가 된다. 그럼 뭐 있습니까? x는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서 0 된다. 그럼 뭐라 하면 됩니까? 0이 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제곱해서 만약에 음수다. 뭐 이게 있다. 이런 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곱근의 뜻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제곱근의 표현이에요. 제곱근은 보통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호. 이걸 근호라고 불러요. 근호. 또는 제곱근. 근데 가장 선생님들이 편하게 루트라고 읽습니다. 루트. 아시겠죠? 앞으로 루트라 읽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양수 A의 제곱근은 선생님 방금 두 개가 있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양수입니다. A가 양수예요. 그러면 얘의 제곱근, A의 제곱근 두 개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루트 얘를 제곱해서 어떻게 되죠? 얘가 됐고요. 제곱하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도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근은 A 제곱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적을 거예요. X제곱이 A이다. 물론 A가 양수이면요. 반드시 두 개 나온댔죠. 절대값은 갖고 부호만 다르게 어떻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적으면 돼요. 간략하게 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A가 있습니다. A가. 근데 물론 A라는 수를 정할 때 양수만 가져올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A의 양의 제곱근 해볼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음의 제곱근 해보겠습니다. 음의 제곱근. 이걸 통칭해서 그냥 A의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입니다. 자, A가 1입니다. 양의 제곱근 루트만 씌우면 됐죠. 루트 1. 루트 1은 1이거든요. 그럼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말하면 돼요. 만약에 물어보면. 2는요. 양의 제곱근은 루트 2가 돼요. 나올 수 없죠.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3도 마찬가지겠죠. 3도 해볼까요? 이제 쉽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보세요. 선생님 동그라미 쳐볼게요. 1은 제곱수거든요. 제곱수는 뭐냐면 뭘 제곱했을 때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25, 64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게 제곱수인데 얘도 보면 얘 루트 4는 2가 나와요. 2가 바로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돼요. 이거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은 제곱수에 관해서도 풀어볼게요. 제곱수는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표현 방법이에요. 전혀 어렵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한번 아주 헷갈릴 수 있게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1년 지나서 애들이 헷갈려요.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9의 제곱근이 있다는 표현이 있고요. 9의 제곱근. 얘랑 이거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제곱근 9가 있습니다. 얘는 과연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일까요?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뭐의. 여러분 영어 할 줄 알잖아요. 막 수동의 느낌이에요. 뭐의 의. 뭐뭐의. 뭘 제곱해서 9가 되겠냐. 이거는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 배운 대로 하면요. X 루트 씌우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근데 제곱근은 뭐냐면 이 루트가 똑같은 말이 제곱근이거든요. 제곱근. 자, 그럼 얘는 루트 9라는 뜻입니다. 얘 뭐죠? 그렇죠. 음수가 아무튼 얘는 3이죠. 3. 얘는 3이라는 한 개 가지고 얘는 두 개를 가지고 다른 거죠. 다른 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로 고등학교 때 애들이 기억이 까먹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거 안 헷갈리면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또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역시 A가 양수입니다. 중3 거의 양수 계속 줄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루트 A가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제곱을 한다. 그럼 제곱과 루트 날아간다 보면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얘는 날아간다 보면 되고요. 얘가 가로 안에 있잖아요. 가로 안에. 가로가 안에 있으면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거든요. 얘도 A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숫자를 가져볼까요? 루트 6의 제곱도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도 6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에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어차피 A 양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날아간다 생각해서 그냥 A라 적으면 돼요. 그러면 또 가로를 쳐서 이렇게 된다 한들 어차피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 적어볼까요? 루트 6의 제곱도 어떻게 된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의 제곱도 6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아주 기본이에요. 안 헷갈릴 거예요. 자, 연습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에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별표 친 거는 한 번씩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0.8입니다. 이렇게 가로를 묶고 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니까 얘는 그냥 0.8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가로 밖에 있어 볼까요? 루트 5입니다. 얘를 제곱한답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제곱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5가 되는데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죠. 얘가 제곱근의 성질이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변별력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A제곱. 얘가 꽤 중요합니다,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웠듯이 루트 안에 제곱을 했을 때 얘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0 아니면 용보가 큰 거 나와야 돼요. 0 아니면 용보가 큰 거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렇죠. 절대값이죠. 이런 기호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 그러니까 무조건 음수는 못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문제를 풀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A가 나올 수 있죠. A가 용보가 큰 것 같으면. 근데 마이너스 A가 나올 때가 있어요. A가 음수면. 선생님,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음수 붙였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됩니다. 요렇게 문자가 좀 어려운데 내가 숫자로 한번 고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2를 가져볼까요? A가 2일 때 A가 2를 가져볼게요. 자, 2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가 나오는 거죠. 2가 나왔기 때문에 A가 A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A가 2가 양수거든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 겁니다. 맞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똑같은 4거든요.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2는 사실 A가 아니거든요. 맞죠? A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A인 거죠. 보세요.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요. 얘가 음수니까 음수가 아니고 음수 곱하기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안 헷갈릴 건데 선생님이 경험 삼아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가져볼게요. 만약 이렇게 됐어요. 아무 말이 없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건 함정을 탄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럼 이거 직접 소수임 나오면 조건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나눠주냐? x가 3보다 큰 것 같다. 이 등호는 크게 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0보다 큰 것 같으니까요. 그럼 양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근데 x가 3보다 작아요. 음수죠? 그럼 앞에 음수 붙이려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헷갈리면 돼요. 이해되죠? 이런 거 헷갈리면 이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나올까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아주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한 두 문제를 내볼게요. 자, 범위를 미리 줬어요. x가 마이너스 2와 2다. 범위를 미리 줬어요. 이거일 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풀어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2와 2, 4입니다. 그럼 x 더하기 2를 해도 얘가 뭐 얘들 마이너스 1, 0 같은 거 해봐요. 그럼 양수잖아요. 양수면 음수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x 플러스 2 이렇게. 예를 볼까요? x 빼기 2다. 자, x 2보 작아요. 넘어오면 x 빼기가 음수인 거 알겠죠? x 빼기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음수를 붙이고 나와야 돼요. 맞죠?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가로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 이게 풀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문자는 없어지고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헷갈리는 학생이 많아요. 왜? 문자는 겁이 나거든요. x라는 값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조건을 줬잖아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양수를 줬습니다. 얘도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틀려서 선생님한테 많이 가져오는 문제거든요. A가 양수 줬습니다. 자, B가 음수를 줄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줬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B제곱. 그리고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를. 그리고 이렇게 줬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줬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풀까요? 어렵지 않게 풀면 돼요. 자, A가 양수거든요. A가 양수다. A가 양수다. 근데 보세요. 음수 붙일 필요 없네. B 음수네. 앞에 뭐 붙여야 돼요? 음수 붙여야 되네. 자, 조심하세요. 원래 마이너스 썼습니다. 이거는 바뀌는 거 아니죠. A 빼기 뽑으세요. 양수 빼기 음수다. 양수 빼기 음수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예를 들어서 5에서 마이너스 3을 뺐다는 거죠. 빼면 큰 거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잖아요. 그럼 얘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는데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앞에 음수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풀어보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없어지고 하니까 답은 문자가 한 개도 안 남고 0이 되죠. 이런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곱근 성질이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언급했듯이 1, 4, 9 막 선생님은 이제 하도 많이 가르쳐서 뭐 12의 제곱하면 144, 13은 169, 15는 225 알거든요. 그런 제곱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주 큰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또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한번 선생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